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시장 동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29일 목요일 금통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하 전망이 지금 시장에 많던데요. 위원님께서도 인하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인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4월 금통위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 네. 4월 금통위가 이제 4월 2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한국 경기가 굉장히 하방 압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제 당시 기준으로 가계부채라든가 환율을 우려하면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그때보다 환율 같은 경우 좀 내려왔습니다. 물론 경기의 하방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관세를 유예를 하다 보니까는 좀 다소 완화가 됐지만은 여전히 한국 경기의 올해 전망 자체가 좀 부진하다라고 고려를 하면은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응해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상당 부분의 이제 채권 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미 이번 주 목요일에 인하를 거의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인하보다는 향후의 한국은행의 스탠스, 이번 인하보다는 과연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인하를 할지, 그리고 내년에 어느 정도 속도로 인하를 해서 어디까지 내릴지 좀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스탠스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도 수정해서 아마 내놓을 것 같고 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사실은 되게 부진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하는 거는 2, 5, 8, 11월 이렇게 3개월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는데 네. 2월 달에 전망을 했을 당시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5%였습니다. 근데 4월 금통위에서 총재님께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되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1%를 좀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확인을 한 올해 성장률은 1분기 숫자입니다. 1분기가 전기 대비로 0.2% 성장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이제 성장 경로에 따라서 올해 전망치가 좀 바뀌게 되는 경로입니다. 지난 2월 달에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8, 0.7, 0.5%인데 지금 2월 달에 전망했던 그대로 올해 남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이 전망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0.87%,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면 0.9%로 사실 1% 이제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이번 금통위에 나오는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사실은 저는 8월 수정 전망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대선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느 후보가 지금 이제 당선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선거 이후에 차기 대통령이 되시는 분께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2차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5월 달에는 2차 추경을 반영을 하지 못하지만은 8월 수정 전망을 할 때에는 차기 정부에서 실행되는 2차 추경을 반영하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부진한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대내외 불확실성,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고 있는 상호 관세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발표한 것보다는 일단은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이제 부과되던 관세율이 25%였는데 10%까지 이제 90일 정도 유예를 하면서 낮춰놨고, 지금 정부가 미국과의 이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간이 7월 8일, 중국 같은 경우는 8월 11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하는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희는 향후에 미국의 관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크게 내준 거 없이 미국과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115%씩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
관세 협상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7월 8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관세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5월에는 지금 10%의 관세를 전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하겠지만은 8월 수정 전망을 할 때에는 5월보다 더 낮아진 관세율을 적용을 하면서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5월 대비 8월에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8월 달에 발표되는 올해의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5월보다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저희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은행이 앞서 1.5%로 내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는 0%대로 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정책 대응이 어쨌든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대선 이후에 이제 추경 기대감이 있는데, 추경을 통한 이제 성장률 재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추경 사이즈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후보 간에 이제 추경 규모에 대한 좀 차이는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사실 이제 이 추경 규모는 선거 결과를 좀 봐야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4월 금통회에서 한은 총재께서 말씀을 하신 게 한 10조 초반 정도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대략 감을 잡아봐야 되는 것들이 10조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0.1%포인트 올라가고, 20조 추경을 하면은 0.2%포인트 성장이 올라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이 추경에 따라서 성장률이 얼마나 이제 재고 효과를 좀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차기 대통령과 차기 정부가 추진을 해서 만드는 이런 추경 규모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긍정적인 것들은 추경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올해 한국 성장률의 하방 압력은 좀 감소시키고 오히려 좀 상승 압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이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경 규모를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도 앞서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향해서 이제 경고를 했다가 다시 물러서기도 했고요. 관세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관세 수위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관세를 발표를 하고 나서 4월 10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발효가 되고 나서 13시간 있다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90일간 10%로 유예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관세 실행이 되고 나서 유예가 발표되기 전까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한 것들이 딱히 눈에 띄는 액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유예를 했다라는 점들이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분명히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과의 협상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어떻게 뚜렷하게 내준 거 없이 협상을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관세를 낮아졌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약간 해프닝 같이 EU와의 협상도 일단은 으름장은 내놨지만은 네. 일단은 이건 말 그대로 으름장이죠. 이제 말 그대로 협박 톤으로 우리 협상하자, 협상하고 싶어. 근데 네가 협상을 잘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협상 안 하면은 50% 부과할 거야. 라고 이제 협박하는 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지금 시간은 미국의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7월 8일 중국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이제 유예 기간이 종료날, 그리고 8월 11일 중국에 대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날인데, 이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이런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미국 그리고 글로벌 거기에 플러스 한국 경기의 하방 압력은 다소 완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세 협상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일단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몇 번의 카드가 남아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한 번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한 차례 정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두 차례,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해서 이렇게 두 차례 인하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저희는 3분기의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하반기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3분기는 동결을 하고 4분기에 한 차례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전망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인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2월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금통위에서까지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작년 10월 달 시작으로 총 4번의 인하가 이뤄지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좀 한국은행의 인하 속도가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8월 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굳이 성장 전망치를 올리면서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한국은행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 성장 전망치를 올리면서 인하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한국은행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다라고 다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하 한 번 한 번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8월 금통위에서는 성장 전망치를 올리면서 인하보다는 동결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남은 인하 카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금리는 낮추고 신정부의 이제 부양 기대감도 있고 성장 흐름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자산 시장의 매력도가 좀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부터 조금 돌이켜 보면은 대내외 특히 이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좀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차기 정부가 어쨌든 간에 다음 주면 들어서게 되고 지금 차기 정부에서는 증시 부양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면은 네. 확실히 그런 것들이 한국 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특히 이제 나눠서 봤을 때 주식과 채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봤을 때 채권보다는 주식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2차 추경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좀 다소 주춤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정부에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내세울 경우에 새로운 주식시장이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산시장 채권에 비해 주식시장이 더 유망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 국고채 금리 전망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바닥은 봤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2차 추경하는 규모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국고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단은 3%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3%를 상회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근데 2차 추경 규모는 좀 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2.9% 상회를 했을 때부터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레벨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채 시장 뭐 충격을 예상하기도 했고 변동성도 좀 컸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키면서 확실히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감세안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하원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 그대로 상원까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4.5% 넘는 레벨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확실히 현재와 같은 레벨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경기의 부담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기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매수하기에 좋은 레벨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금리 하락폭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하락을 하더라도 연말에 4% 초반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기존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지만 속도는 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채권 시장에서 좀 중요한 변수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좀 재정 적자, 정부 부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무디스가 미국의 등급을 강등을 시키면서 확실히 채권 시장이 재정 적자, 이 정부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장기물 금리의 급등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조금 채권 시장, 특히 장기물 쪽 같은 경우는 채권 굉장히 좀 민감도가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기 정권에서의 이런 재정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 부채 그리고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부의 정책, 지출이 어떻게 되고 적자가 어떻게 빠르게 늘어나는지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를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